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업과 산업의 이해와 탐색을 공부합니다. 먼저 변경사항 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부터 영상 게시 기간이 단축됩니다. 수요일 00시부터 금요일 24시까지 3일 한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부과되는 여러분 실습지 과제가 있는데요. 5월 6일 날이 마감입니다. 강의실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습지당 A4 한 매입니다. 이름과 학번, 학과를 명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7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이 있는 주간에도 강의는 실시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이 변경됐습니다. 상담 확인서 대신에 취업 선호도 검사 L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사를 하시고 결과물을 5월 6일 날 제출하면 됩니다. 상세 내용은 블랙보드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취업 준비 단계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목표 설정, 업종과 직무 선택, 그 다음에 기업 선택, 그리고 구직 실행 4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목표 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또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각 과정 목표를 또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내 최종 인생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강점은 뭐고 또 약점은 뭐고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의 기회 요인은 뭐고 위협 요인은 뭔지 그것을 분석하는 게 스워트 분석입니다. 그런 것을 분석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직무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선택해서 앞으로 직장 생활 아니면 어떤 일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적성 검사나 MBTI 검사, 그 다음에 성격 검사, 심리 검사 등을 해서 여러분이 한테 가장 알맞는 직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을 선택해야 되겠죠. 기업은 선택하기 할 때는 먼저 산업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싶은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비즈니스 모델이란 어떻게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 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회사의 그 비즈니스 모델의 미래 전망도 알아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취업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평생을 걸고 하는 건데 뭐 1, 2년 하다가 그만두는 망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산업의 그 기업의 미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미래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변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구직 실행의 단계입니다. 현장 답사도 하고요. 그 회사가 모집하는 인턴도 해보고 공모전에도 참석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내서 이제 취업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취업 단계는 목표 설정, 직무 선택, 기업 선택, 구직 실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가 되면서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직업이 최소한 10번 이상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번 이상 바뀐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정말 여러분들 20살이니까 한 뭐 7, 8년에 한 번씩 직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변화를 즐기고 항상 큰 빅픽처를 봐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 지금 현재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 이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번 이상 직업을 바꾼다. 이거는 결국은 굉장한 경험이 되겠죠. 그리고 상당히 겁도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젊은 시절부터 대학생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이런 상황에도 내가 생존할 수 있고 저러한 상황에도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해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당황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그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려면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독립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여러분들을 평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회사는 여러분들을 해고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회사를 떠날 준비, 떠났을 때도 독립해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라는 거죠. 실력을 길러야 항상 어디 가서든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유태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유태인은 내 머릿속에 들은 것은 빼앗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기술 같은 걸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떠나야 될 때 부동산은 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부동산보다는 동산, 가볍고 값어치가 나가는 것, 예를 들어서 금 아니면 다이아몬드 이런 데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마이너리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너리티라는 항상 머저리티에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객을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서 내 서비스와 내가 무슨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유대인 마인드를 갖춰야 됩니다. 자, 직업이 10번 바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직업이 10번 바뀐다는 말은 갈 때마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을 10번 바꾸는 것입니다. 기본 직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케팅 전문가거나 인사 전문가거나 또는 재무 전문가라면 다른 기업이나 다른 업종에 가서도 계속 마케팅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인사 일을 하는 것이고 재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안에서 자기가 전 기업에서 했던 그 기본적인 전문 분야는 그 기본 업무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같은 마케팅 일을 하더라도 제조업에서 하는 마케팅하고 서비스업에서 하는 마케팅하고 좀 다르겠죠. 이제 그런 거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조금 하다 보면 바로 배울 수 있고 자기가 그것은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미세 조정은 있지만 다른 기업에 가서 기존에 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10번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제너럴리스트는 이것저것 두루뭉실 다 잘하는 사람을 제너럴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는 전문직이라고 하죠. 어떤 특정 분야 일만 잘하는 사람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조직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스페셜리스트를 원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든지 너무 자기 분야만 알고 다른 분야를 전혀 모르면 그 사람은 조직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T자형 인재를 기업에서는 어느 조직에서든지 T자형 인재를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T자형 인재라는 말은 전문성을 세로는 전문성을 갖추고 가로는 광범위한 상식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자, 하위직일 때는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그 회사에서 제일 정말 전문가여야 됩니다. 마케팅에 관해서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전문가다. 파워포인트에 관해서는 내가 이 회사에서 제일 전문가다. 이런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직급이 높아질수록 그런 전문 지식 이외에도 내 옆에 분야, 내 옆에 마케팅, 내 옆에 재무, 내 옆에 인사, 내 옆에 생산 이런 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걸 잘 살펴보고 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광범위한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평생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스페셜리스트의 자세를 가지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 주변, 내 옆에 사람들의 업무를 보고 배워서 크게 봐서는 제너럴리스트의 어떤 자질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일반 기업들이요, 최근 들어서 다른 분야의 CEO를 초청해서 경영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CEO라는 사람은 이 일도 잘해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분야 사람들을 CEO로 맡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경영자는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영 프로세스는 업종에 상관없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고 새로운 접근으로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경험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기업들은 이업종 교류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업종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제조업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쪽 화장품 만드는 회사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를 배우면은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업종 교류를 요새는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BMW 코리아의 김효준 회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덕수상고를 졸업했고 첫 직장을 삼보증권이라는 데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하트포드 화재보험이라는 회사에서도 일을 했고요. 외국계 제약사 한국 신텍스라는 회사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때 뭐를 했냐면 충북 음성에 공장을 새로 짓는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재무 전문가가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재무 전문가였지만 다른 쪽 일도 잘하니까 미국 본사에서 이 사람을 외국인이지만 CEO 양성 프로그램에 발탁을 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BMW 한국지사의 CFO도 되고 나중에는 독일 본사의 임원도 되고 한국 사장, 한국 회장까지 승진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제너럴리스트가 마지막에는 CEO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CEO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무 전문가의 그 스페셜리스트의 기본 업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여러분 채용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채용 시장의 트렌드는 수시 채용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꼭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 이런 공채 채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전공이 뭔가 학벌 이런 걸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직무 역량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직무에 적합한지 그 직무 적합성을 제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입사원 채용보다는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천 채용이라고 해서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라. 네가 아는 친구 중에, 네가 아는 지인 중에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라 하는 이런 추천 채용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천 채용을 할 경우에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너스도 지급하는 이런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원자가 많아지니까 AI,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이겠죠. 알고리즘.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서류나 면접 심사 등을 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채용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사람을 채용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쓸 때 지원 동기나 직무 경험이나 이런 거를 이 회사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정확한 언어로 써야 이 AI가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잘 판별해서 1차로 합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언어 사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하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취업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겠죠. 그런 다음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한 뒤에 회사에서 일을 많이 배운 뒤에 또 창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이즈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업종도 다양합니다. 제조업이 갈 수도 있고요. 금융업에 갈 수도 있고, 서비스업에 갈 수도 있고, 뭐 인터넷 콘텐츠 같은 이런 회사에 갈 수도 있고요. 또 기업의 종류가 공기업도 있지만 또 사기업도 있습니다. 예, 공기업, 사기업. 그다음에 국내 기업에 취업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계 기업에 취업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이라는 게 꼭 국내에만 취업하라는 보장은 그런 건 없는 거죠. 국내에 취업할 수도 있고 나는 처음부터 해외에서 취업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장기 플랜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체로 대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많은데 1학년,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4학년 돼서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장기 플랜과 그거에 따른 끊임없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기업의 구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있고요, 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뭐 매출로 나누겠죠. 대기업은 매출 5조 이상.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자기자본 1천억 이상.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뭐 자본금 80억 미만 이런 식으로 기업의 구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장점,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대체로 대기업의 장점은 중소기업의 단점이 되고 대기업의 단점은 중소기업의 장점이 됩니다. 자, 대기업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업의 장점은 첫째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명성입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의 단점은 직무의 선택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른 업무를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좁고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그냥 부속품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장점은 회사가 작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업무 능력을 기르고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도 단점은 있죠. 그게 뭐냐면 일단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지명도가 낮죠. 뭐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그 어디에 있는 뭐 하는 회사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취직하면 뭐 평생 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기업의 평균 수명도 한 1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대기업 상위사 500개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50%가 15년 이내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망한 기업의 이름입니다. 뭐 라디오샥, 코닥, 블록버스터, 뭐 폴라로이드 이런 회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 디지털화 그리고 최근과 같은 연결, 공유, 개인화되는 이런 시장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변신을 못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고객들의 니드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소멸한 겁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혁신을 하는 기업들은 다 생존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회사는 처음에 PC를 만드는 회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모바일 핸드셋을 만들어서 회사가 계속 잘 나가고 있고요. 아마존은 원래 도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를 넓혀서 이제는 도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물건을 판매하는 인터넷 종합 유통회사가 됐죠. 그리고 또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회사는 원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해서 지금 저희가 강의하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기업들이 재택근무할 때 화상통화하는 시스템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생존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는 기업은 바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회사들입니다. 기업은 수명이 있습니다.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을 할 때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 지금의 창업기 단계인가, 성장기 단계인가, 성숙기 단계인가, 쇠퇴기 단계인가를 잘 살펴서 가능하면 이 창업기나 성장기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성숙기, 쇠퇴기에 있는 회사는 회사가 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를 잘 여러분들이 살펴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게 모니터입니다. 컴퓨터 게임할 때 모니터.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2010년도만 해도 이런 걸 CRT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보편적인 모니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큰 화면에 아주 납작한 뭐 PDP, LCD, OLED 대형 화면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이렇게 기술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원래 옛날에는 회사 이름이 삼성 전관이었는데, 전기로 만든 관이었는데 이제는 삼성 SDI로 이름을 바꿨고, 이제는 이런 이 디스플레이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2차 전지 사업에 도전을 해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영역을 확장해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처럼 변화하고 혁신해야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변화를 봐도요, 1964년도에는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들도 많죠. 뭐 개풍, 뭐 화신, 이런 회사들은 거의 이름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85년도에도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이런 회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이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이 변하고 시장이 변함에 따라 회사들은 계속 잘 나가는 회사도 있고 망하는 회사도 있고 변신해서 성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따져서 취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취업 시 고려해야 되는 것은 기업 문화, 경영 철학, 사업 영역, 미래 변화, 그리고 최근 이슈 및 업계 트렌드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직무를 해야 될 건지 직무 분석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보상은 어떻게 해주는지, 미래 발전 가능성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되겠죠. 즉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자, 기업 정보 분석할 때요, 회사의 이름도 살펴봐야 되고요, 조직의 비전도 봐야 되고, 조직의 가치도 봐야 되고, 조직 문화도 봐야 되고,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그 다음에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종업원 수가 얼마이고 매출액이 얼마이고 영업이익이 나는지 아니면 손해가 나는지, 이런 거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 부분이 주요 브랜드가 뭐고 주요 제품이 뭔지, 이런 거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인재상인지, 그리고 인사 제도도 봐야 되겠죠. 진급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복리후생은 어떤지, 그 다음에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걸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과 산업의 이해와 탐색 1부를 마칩니다.